광고 대행사요. 그 광고 대행사 연락은 첫째, 대부분 잘하는 분들 없어요. 안타깝게도. 광고 대행사 필요하시면 직접 찾으세요. 그 전화 오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를 할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영업하려고 전화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지 마시고 광고회사 내 예산이 있고 광고할 여력이 있다. 광고회사 직접 거꾸로 찾으세요. 그 방법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화 오는 분들 대부분 그냥 전화로 영업만 하는 분들이고 맡기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네이버 검색 키워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그냥 제일 비싼 키워드 딱 올려보라 그래요. 예산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 노출은 되죠. 근데 돈 쓰는 만큼 매출이 안 날 확률이 거의 99%라서 광고는 요령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를 만약에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 담당자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신경 써주냐요. 예를 들면 제가 광고비를 한 달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0만 원씩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이게 광고 키워드 어디로 해야 좋을지 하루에 지금 정말 1시간 지났는데 얼마 빠져나가는지 막 볼 거 아니에요. 돈 아까우니까. 근데 그 대행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봐요. 그냥 예를 들면 모바일 1위 노출 검색 딱 치면 광고, 나중에 광고 쪽 설명드리겠지만 그 클릭당 단가가 얼마 딱딱 나오거든요. 1등 노출하려면 제일 비싼 단가 딱 클릭하면 돼요. 그럼 클릭 하나다 뭐 2,000원, 5,000원 나오는데 제 돈 같으면 아까워서 이게 1등 하지만 한 3등 정도만 넣어도 나오지 않을까 막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높은 데 딱 꽂아놓죠. 그러면 이제 예산 팍 소진되면서 트래픽은 올라오는데 매출하고 또 별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매출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은 광고 대행사한테 연락 오는 접근은 저는 100% 하지 마시라. 그리고 하더라도 거꾸로 아시는 좀 광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대부분 성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거꾸로 찾아서 정말 믿을만한 업체들 제안받아서 해야지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돈 낭비하고 끝나요. 쿠팡도 요즘에 아마 그런 전화 받아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쿠팡 광고 상위 노출 대행사인데요. 뭐 이러면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쿠팡에다가. 진짜 쿠팡 공식 광고 대행사 있어요? 그런 거 없대요. 쿠팡 공식 광고. 네이버는 공식 광고 대행사가 있는데 쿠팡은 공식 광고 대행사가 없어요. 쿠팡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로켓 배송 들어갔을 때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는 나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 상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채널하고 컨플릭트 안 나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좀 잘 조율하시고 로켓 배송을 좀 두들겨 보시기를. 그다음에 아이템별 상대적 유리한 마켓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상품 관리와 카페 입사나 사방 어떻게 링크 셔츠를 첫째, 그 아이템별 상대적 유리한 마켓 요건 조금 애매한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연령대별로는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게 옥션, 뭐 이런 지마켓, 11분가 쪽이 조금 더 높고요. 흔히 말하는 그 소셜 커머스라고 초기에 구분해졌던 그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요즘에는 쿠팡을 어쨌든 많이 이용하죠. 뭐 셀러 간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쿠팡이 어쨌든 배송 빠르고 좋으니까 그만큼 또 경쟁도 심하다는 얘기는 맞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 아이템별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을 답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다음에 상품 관리를 위한 카페24나, 그러니까 카페24하고 사방내 플레이어또 샵링커는 좀 다른 플랫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카페24는 말 그대로 쇼핑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개념은 완전 다르고, 여기는 그냥 자기 자사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약간의 그 디자인 쪽도 좀 HTML 같은 거 조금 아시면 더 좋고, 물론 없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흔히 저희가 조금 그래도 모양새 나오는 쇼핑몰 만들려면 약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자사몰하고 뭐 입점몰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카페24나 뭐 고도몰이나 뭐 메이크샵 이런 데로 가시면 자사몰 하나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잘 만드냐의 문제는 이제 또 예산과 이런 게 얼마나 투입되냐 다르긴 한데 자사몰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오픈마켓 이쪽은 입점몰로 간다. 이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방내 플레이어 또 샵링커 얘네들은 그 앞에 있는 쇼핑몰 뒷단에서 상품을 꽂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하나 올리면 얘네들이 뭐 10군데, 20군데 꽂는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 사방내 플레이어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는 재고 관리가 붙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유통에서 말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은 WMS라고 해서 창고 관리 시스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에 물건 쌓아놓았을 때 매일매일 출고되고 입고되면 그것들이 이제 재고가 얼마 되고 입출고 얼마 이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WM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고 아까 말한 그 플랫폼에 있는 그 솔루션에 있는 재고 관리 시스템은 그냥 단순하게 저희 쇼핑몰에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록할 때 뭐 100개 재고 숫자에다 100개 넣으면 그래서 팔리는 건 까지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사방내 플레이어터 이런 애들은 여러 채널이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 군데서 팔리는 것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특정 상품을 제가 여러 채널에 할 때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에 100개 뭐 어디 뭐 11분가에 100개 지마켓에 100개 이렇게 해놓는데 실제 상품 100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30개 해놓자니 다른 데는 안 팔리고 여기에 다 팔려서 재고가 없음 뜨면 또 그것도 문제고 이럴 때 이제 이런 플랫폼들 쓰면 그나마 도움은 되긴 하는데 조금 100%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어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카페입사나 이런 쪽하고 아까 사방내 플레이어터 샵링커는 그 솔루션 자체가 다른 개념의 솔루션이에요. 네. 그리고 예, 톡스토어 채널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아까 차별성 없이 다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게 모바일 기준의 그 카카오 채널이거든요. 카카오 채널은 세 가지 있어요. 메이크샵, 메이커스, 그다음에 톡스토어, 그다음에 선물하기. 선물하기 엄청 잘 되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1조 하다가 최근에 3조까지 올라갔고 그 이번에 비대면 뭐 이런 것들 확대되면서 더 잘 되고 있어요. 실제 저희도 그 선물하기 입점돼 있는데 한 3년 된 상품이 그냥 꾸준히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하기가 제일 잘 되는 것 같고 메이커스는 약간 와디즈라는 그하고 비슷하죠. 새로운 상품 런칭해서 조금 더 이제 와디즈는 펀딩 개념이 여기는 그냥 공동구매 개념이 좀 더 강하긴 한데 특정 상품들을 메이커스 이름으로 개발해서 메이커스 채널에서 판매하는데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고 제일 갈 길이 먼 건 이제 톡스토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톡스토어는 오픈마켓이에요. 누구나 입점해서 판매 가능한데 톡스토어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톡딜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이제 잘 팔리는 상품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팔기 어려운 채널이에요. 아직까지. 들어가긴 쉬운데 잘 팔기는 좀 만만치 않은 채널이고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에서도 그 톡스토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판단이 되고 톡스토어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부각을 내서 팔 수 있으려면 그 톡딜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톡딜도 아무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청해서 톡딜이 됐다고 그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그 톡딜 상품들 중에 그 예를 들면 다음이나 이런 데 톡딜 코너 있거든요.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톡스토어에도 톡딜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쪽 상위 노출이 돼야 판매가 돼요. 보통 뭐 한 이틀, 3일 정도 노출해 주는 것 같아요. 상위에.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몇백 개씩 팔리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다음 앱도 종종 쓰는데 다음 앱에 쇼핑해 보면 이런 거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요게 이제 톡딜에서 MD가 뽑아서 노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데 나오면은 보시면은 오늘도 뭐 300명, 400개, 600개, 뭐 1000개 막 이렇게 팔리는 것들은 이런 데 노출이 돼야 돼요. 그냥 톡딜만 신청했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톡스토어 쪽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고민이 많은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커머스 쪽에서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모바일만의 특징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 카카오 쪽이 입점해서 하는 것도 생각은 꼭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해드려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허수정님 질문인데, 인스타를 새로 시작해서 마케팅용으로 쓰시겠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장에 뭐 큰 효과를 한 번에 내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것도 역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누적돼서 가야 되는데, SNS 성향상 소위 말하는 뭐 셀럽이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그냥 주변 사람도 조금씩은 알 수 있는데, 이게 영향력 있는 데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광고 채널로는 쓸 수는 있죠. 좀 금액 많이 안 들이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3,000원, 뭐 5,000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 어쨌든 불특정 약간
그 타겟을 설정한 그 고객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을 시키면서 트래픽을 조금씩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뭐 하루아침에 이 제품 확 뜨고 그러진 않고 오히려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그 유골함 그런 상품 좀 특이하니까 그런 상품들하고 어떤 그 기존의 반려견들하고 뭔가 잘 매칭시켜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이슈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쪽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인스타 자체의 채널을 뭐 단기간에 활성화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워낙 잘하시는 기존 셀럽들이 많아서 만만치 않으실 거고 오히려 약간의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이미 좀 팬들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더 빠르실 거예요. 만약에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